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 그지? 자, 원이라고 하면 쌤이 결정 조건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했고, 그 첫 번째가 위치를 알려주는 원의 중심이지, 그지? 중심, 그리고 원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즉 크기를 결정해주는 반지름. 요렇게 두 가지 정보가 있으면 누구는 똑같은 원을 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원의 결정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심의 좌표가 주어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배웠잖아. 이걸 이용해서 식을 적는 게 이 문제의 풀이입니다. 그지? 1번 문제는 중심이 주어져 있고 반지름이 지금 문제처럼 완전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보면서 답을 적을 수 있어야 돼. 중심이 3,2니까 x 빼기 3의 제곱이고 y 더하기 2의 제곱이고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4다.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는 거지. 자, 2번 문제는 중심이 원점이고 점을 이렇게 지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중심이 0,0이지.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공식을 좀 살려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다만 반지름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주어져 있는 요 문제가 뭐냐면 요 점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쌤이 이 도형의 방정식 문제 풀면서 지난다 또는 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 그렇지. 대입한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잖아. 저 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말은 이 점을 이 원에다 대입하면 돼. 원이 이거잖아.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야? 대입할 거야. 대입을 해서 정리한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3의 제곱이니까 9. 그게 바로 R제곱. 그럼 R제곱이 얼마인 거야? 25인 거지. 따라서 2번에서 구하는 원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X제곱, Y제곱은 25다. 이런 식으로 바로 답을 적을 수 있다는 거야. 되겠지?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각각 구해봐라. 그러니까 반지름과 중심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했지, 그지? 반대로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도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했어. 근데 지금 문제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형태를 보면 무슨 형태로 나와 있냐면 일반형의 형태로 나와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식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주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했었어. 그래서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x-a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그래서 식을 보자마자 a, b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이다. 실제로는 절대값 r이지. 절대값 r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식을 바꿔보자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야. 자, 1번 문제부터 천천히 해보자. 결국에는 완전 제곱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을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자, x항부터 먼저 보지. 그러면 x 마이너스 절반의 제곱 빼준다 절반의 제곱을 기억나지, 그지? 그리고 y 보면 y도 마찬가지야. y 절반의 제곱 빼기 절반의 제곱. 그치? 그리고 나머지 적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정리하면 돼.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여기 숫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6 우변으로 넘기면 16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지.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은 다시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야? 여기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지. 3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지름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 자, 두 번째 x제곱 y제곱 플러스 4x는 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러면 x항부터 먼저 보게 되면 x
더하기 절반의 제곱 빼기 절반의 제곱 그리고 나머지 항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정리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다 나올 것이고,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 0 반지름은 2라는 걸 요 식에서 바로 찾아볼 수가 있더라는 거야.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 봐라. 자, 원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원과 어떤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접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관통하듯이 지나가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지, 그지? 이 모든 경우를 우리는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의 관계로 풀어낼 수가 있더라 했었어. 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경우 이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는 이만큼일 거야. 맞지?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이거보다 더 긴 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우리가 보통 요거를 D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니까 D와 R 사이 관계가 D가 더 작다. 뭐보다? 반지름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거도 한번 보면, 두 번째는 접하는 경우라서 점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요렇게 될 거지. 그러면 초록색이 D가 되는데, 결국에는 D와 R이 같아지는 경우가 접하는 경우가 된다라는 걸 얘기했었어. 자, 세 번째. D를 한번 표현해보면, 보라색으로 표현해보면 이만큼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D가 이만큼이 될 거고 반지름은 요만큼이 되니까 D가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반지름보다 D가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밝혀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과 크기가 작은지 같은지 큰지를 밝혀라. 이걸 묻는 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1, 2, 3번 모두 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내도록 할 거야. 자, 1번 문제부터. x제곱, y제곱은 4. 자, 원의 중심이 어디야? 0,0이지. 그리고 직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아니, 일반형으로 바꿔주는 게 좋지. 이렇게 바꿔서 적었다. 그러면 요 녀석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게 문제의 의도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D를 구해보면 루트 x의 개수 1의 제곱, y의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루트 분의 절대값. 이 값을 여기다 원의 중심을 요 직선에다가 대입한 걸 절대값 속에 적지, 그지? 그러면 0, 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2분의 2가 되어서 결국엔 이게 유리하게 되면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이 식에서 지금 반지름은 얼마였지? 반지름 원에서 반지름은 2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R은 2라고 쓸게. 그래서 요거와 요걸 가지고 그 R과 D를 비교해 보면 D는 루트 2고 R은 2이기 때문에 뭐가 더 커?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위에 그림에서 세 개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된다? 1번에 해당된다.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난다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이걸 똑같이 2번, 3번에서 하면 되는 거야. x제곱, y제곱은 5다 라고 하면 중심은 마찬가지로 0,0이고 반지름은 얼마야? 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리고 주어져 있는 직선을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직선을 일반형으로 나타내주면 2x-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D를 구해보면 자, 루트에 4 더하기 1 이렇게 바로 써도 되겠지. 절대값 5 될 것이고
그러면 루트 5분의 5가 되어서 d가 루트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따라서 이 두 개를 가지고 d와 r을 비교해 보면 d는 루트 5고 r도 루트 5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지. 따라서 반지름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거는 사실 우리는 접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지, 그지? 접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세 번째 똑같이 한번 풀어보자. 세 번째도 x제곱 y제곱은 1이다 나와 있으니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 r은 1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주어져 있는 직선을 일반형으로 고쳐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d는 구해보면 루트 1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루트 2분의 2가 되어서 루트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내 반지름이 1이고 d가 루트 2니까 r이 1이라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d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점과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멀어지는 경우인 세 번째 경우가 답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자, 물론 이 문제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충분히 풀 수가 있기는 한데 판별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 y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나오는 2차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적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때 부등식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쌤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한 풀이로만 이 문제를 풀도록 한 거야. 혹시나 판별식 하고 싶은 사람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4번 문제. 자, 4번 문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1번, 2번, 3번이 모두 유형이 다른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된 것 같거든. 자, 첫 번째 문제는 기울기 주어졌을 때. 두 번째 문제는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세 번째 문제는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세 가지 유형 다 풀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접선을 그냥 이렇게 둘 수가 있어. y는 3x 플러스 n 이렇게. 그지?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y절편을 모른다라고 해서 접선을 이렇게 줄 수가 있겠지. 이런 상황에서 접한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 d와 r이 같다라는 식을 써볼 수가 있겠지. 바로 전 문제 3번에서 우리가 봤었잖아. 그지? 접한다라는 것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원의 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원의 중심이 0,0이고 r은 1이라는 소리. 그지? 그래서 d를 구해보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3x-y 플러스 n은 0 이렇게 일반형으로 고쳐주는 게 필요하다 했지? 루트 9 플러스 1 3의 제곱이 9니까 이렇게 바로 적었어. 그리고 0,0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절대값 n 이렇게 나올 거다는 거야. 정리한 결과가 루트 10분의 절대값 n이다.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접한다라는 것은 d와 반지름이 같다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n이 1과 같다. 되지?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풀게. 절대값 n은 루트 10이 될 것이고 따라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된다는 거지. 자,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접선을 이거라고 하기로 했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 n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다라는 거랑
종합해보면 접선은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원이 주어져 있는데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 구하는 거야. 이거는 다시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x제곱 y제곱 5 위의 점 마이너스 2,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 했었지. 자, x제곱이라는 건 x 곱하기 x, y제곱은 y 곱하기 y.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데 지금 x좌표 대신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y좌표를 여기 y에다가 대입을 해준 그거를 적으면 그게 바로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이다 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y 5 이렇게.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이거.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정리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접선을 구할 수 있더라 하는 거니까 꼭 기억해둬야 되는 문제 3번. 자, 3번 문제가 되게 좀 풀이가 긴데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3번 문제를 여기서부터 풀면 주어져 있는 문제가 2,0에서 원 x제곱 y제곱은 1. 요 원에다가 그은 접선을 구하여라. 지금 점 2,0은 저 원 위의 점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2,0이 존재하고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접선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인 거지. 그지? 여기 2,0인 거야. 따라서 요 2번 문제랑 똑같이 풀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지.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요 점 있지? 요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하는데, 접하는 점이라고 하는데, 이 접점을 A, B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 한번 써볼게. 자, 접점을 A, B라고 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접점이라는 건 원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 이 접선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식을 쓸 수가 있어. 자, A, B는 원 위의 점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저 원의 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다. 자, 원의 식이 뭐였었냐면 x제곱, y제곱은 1 이거였거든.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a제곱, b제곱은 1 이렇게 관계식 하나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또한 a, b는 원위의 점이니까 저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도 한 방에 쓸 수가 있지. 어떻게? ax, by는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 그지? 근데 주어져 있는 점인 2,0은 접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왜냐하면 2,0에서 그은 접선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니까 반대로 2,0은 접선 위의 점이야.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다고? 대입을 떠올릴 수 있다 했지. 그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우리가 지금 구해낸 요 직선, 접선에다가 2,0을 대입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2a는 1 이렇게 나와버리네. 따라서 a가 2분의 1이라고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1에다가 1번식에다 대입을 해줄게.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의 제곱은 b제곱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결과가 b제곱은 4분의 3이 될 것이고 따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것까지 찾아낼 수가 있겠네. 그지?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지? 근데 a와 b 값을 이렇게 다 구했으니까 a, b를 저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하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2분의 1 대입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다는 소리라서 이렇게 될 때도 있고 2분의 루트 3 y는 1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접선은 두 개가 된다. 실제로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한 개 더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되고 하나는 얘, 하나는 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야.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실제로는 원의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하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지, 그지? 근데 이 방법 말고도 이 문제는 풀어낼 수가 있거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지금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미지수로 놓아야 되는데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a, b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이 해봤지? a, 0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것부터 우선 출발이야. 그러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y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문자의 개수가 몇 개냐면 미지수가 두 개가 된다라는 거지. 미지수 두 개가 있을 때 식 두 개를 세워서 연립하면 각각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거 구하라고 주어진 게 뭐냐면 이 두 점을 지난다라는 말이 그걸 구하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지난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는 거지. 그래서 대입을 해서 정리를 두 식을 해보는 거야. 1, 마이너스 3 대입하고 2, 4도 대입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식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1,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9는 r제곱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오고 2, 4 대입하면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6은 r제곱 이렇게 나와. 자, 요 두 식을 어떻게 한다고? 연립하라고. 자, 연립을 하기 위해서 빼보면 이렇게 빼주면 결국 나오는 게 1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2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에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7은 0. 자, a 제곱 a 제곱 그치? 마이너스 4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7도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4a 여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2a는 0. 따라서 2a는 10이 되고 즉 a는 5가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자, a를 찾아냈으니까 이걸 다시 위에 두 식 중에 하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r도 찾아낼 수 있거든. 자, 대입을 해볼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서 적어보면 1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9는 r제곱이 나오니까 r제곱은 얼마야? 이게 4의 제곱이니까 16, 25가 되네. 자, 이렇게 구했어. a는 5, r제곱은 25 이렇게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원의 방정식 요 녀석에다가 a에다가 5 대입, r제곱에다가 25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 따라서 x-5의 제곱, y제곱, r제곱 대신에 25.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된다. 그렇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네, 이렇게 풀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본다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풀 수도 있지. 우선 쌤이 원을 이렇게 그렸는데 원의 중심을 지금 a, 0이라고 둔 거지. 그리고 원 위에 1, 마이너스 3도 있고 원 위에 2, 4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야 돼? 반지름으로서 같아야 된다라는 걸로 식을 세울 수 있지. 자, 한번 세워볼게.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요거 길이부터 지금 세우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그거의 거리 루트.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루트. 자, 요 부분 구해보면 빼서 제곱하니까 a-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16이라 적을까? 16. 그러면 제곱 없애서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9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16이 될 것이고 a제곱 마이너스 4a를 좌변으로 이항 2a는 이게 10인데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10이 나올 것이고 따라서 a는 5다라는 걸 왼쪽에서 푼 것처럼 똑같이 구해낼 수가 있어. 그러면 다시 이 a는 5라는 걸 그림에다가 적어주면 자, 여기가 5가 되는 거지. 그럼 반지름 r을 구해내면 된다 했잖아. 중심과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 r을 구해보려고 하면 요 길이가 결국 반지름 r이 되어서 루트 r이라는 건 루트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의 거리 5 빼기 1의 제곱 16이지. 0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 9가 되면서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a도 구했고 그러니까 중심도 구했고 반지름도 구했으니까 식 적을 수 있지. x 빼기 5의 제곱 y 제곱 반지름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방정식을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서 구하는 방법도 이렇게 풀 수가 있고 그러지 않고 지금 이걸 미지수로 둔 상태에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왼쪽 방법이 교과서에 있는 방법이고 이 방법이 이제 정의를 이용한 방법이다라는 거지. 6번 문제. 자, 6번 문제. 2,-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는 우선 x축을 하나 그렸고 y축을 하나 그렸을 때 원을 지금 이 문제 핵심 키워드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여줄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리게 되면 x축과 y축에 서로 동시에 접하게 되는 그림이지. 근데 사실 이런 그림은 몇 개가 있을 수 있냐면 몇 개야? 대충 생각해 봐도 총 4개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대충 이렇게 하자.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를 지난다고? 2,-1을 지나. 2,-1이 어디 있냐면 4사분면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4개의 원 중에 어떤 걸 얘기한다는 거야? 이거 아니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라는 소리. 그지? 자, 요거 그림에서 2,-1이니까 대충 이쯤에 지날 수도 있고 뭐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구하는 게 원이라고 하면 뭐와 뭐를?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지. 원을 알기 위해선. 근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게 그려진다라는 것은 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림이 그래서 반지름이 이게 되고 또 이것도 반지름이 되고 근데 이게 90도로 그렸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도 r, 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근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가 4사분면이기 때문에 여기가 r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r이 돼야 되는 거지. r이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식을 써보면 r이 0보다 클 때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0보다 클 때라고 하면 x 빼기 r의 제곱 y 더하기 r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반지름 r이라고 뒀으니까 r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그림을 통해서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되냐? 그래서 중심이 r,-r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r이 된다는 거야. 이 조건 때문에. 되냐? 근데 이게 뭐를 지나? 2,-1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지난다라고 하면 대입해라. 그지? 대입하자.
그러면 2 빼기 r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r의 제곱 r제곱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그것은 r제곱 r제곱 정리해주면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 5 1 마이너스 하면 인수분해가 잘 되지 그지? r 마이너스 5와 r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r은 5이거나 r은 1이 나온다. 두 개의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두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하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원, 이게 첫 번째 원, 이게 두 번째 원이라 하면 첫 번째 원은 x-5제곱 y 플러스 5제곱 25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원은 r이 1인 경우니까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대입하고 있는 거야. 대입을 해서 적어보면 빼기 1제곱 y 더하기 1제곱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두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하면 넓이의 식이 뭐야? 파이 r 제곱이지. 맞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야? r 제곱짜리잖아. 그래서 두 원의 넓이를 구해보면 이 원은 20, 요 원은 25 파이가 될 것이고 요 원은 1 파이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두 원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26 파이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7번 문제. 자, 7번 문제. 7번 문제는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원이 이렇게 쭉 풀어헤쳐져 있는 거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 했지, 그지? 그래서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이 문제 풀이 시작이야.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건 결국에 완전 제곱을 푼다라는 거기 때문에 x끼리 우선 살펴봐야 돼. x제곱 마이너스 6의 x. 저걸 보면서 완전 제곱 형태로 써보면 x 절반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지. 빼기 절반의 제곱 해준다고. 다음 y값. 자, y끼리 한번 살펴보면 y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 빼기 그 절반의 제곱 맞지?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나머지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8a 제곱 10a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그럼 정리를 해주면 x 빼기 3a의 제곱 y 더하기 2a의 제곱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9a 제곱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8a 제곱 플러스 10a 마이너스 7. 자, 여기가 완성이 됐으니까 나머지 항들을 다 어떻게?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고 요 녀석이 반지름이 될 거야. 반지름 제곱이 될 거야. x-3a의 제곱 y 플러스 2a의 제곱은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5a 제곱 되네. 우변을 이항하면 5a 제곱 맞지? 자, 10a 플러스 7 이렇게 나온다. 맞아? 자,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넓이. 자, 이게 원인데 원이잖아. 그래서 원의 중심이 3a, 마이너스 2a가 되고 r 제곱에 해당되는 게 5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7이 된다는 거지. 맞아? 근데 넓이라는 건 파이 r 제곱이라 했고 r 제곱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적어보면 5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7이 된다. 그지? 근데 이거의 최소를 구해라 하는 게 문제인 거야. 자, 결국에는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고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완전 제곱을 풀어야 되지. 5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7을 완전 제곱씩 풀어주기 위해서 5로 묶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7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를 보면서 완전 제곱을 만들어주면 되지. 5. 자, 절반의 제곱을 이용하는 거. a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반의 제곱을 빼줘. 그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정리된 게 이렇게 분배하면 5a-1의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5가 되면서 플러스 2가 된다.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정리가 되면 a가 1일 때 최소값이 얼마? 2다.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구하는 원 넓이 이 녀석의 최소라는 것은 얼마야? a가 1일 때 가로 안이 2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는 a가 1일 때 최소값 원 넓이 최소값 원의 최소값은 2파이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문제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좀 올려서 적고 반지름의 길이라는 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a가 1일 때니까 r 제곱이 얼마야? 5 빼기 10 더하기 7 되면서 2가 되고 따라서 r은 루트 2가 된다는 거 할 수가 있겠지. 답은 그래서 루트 2다 이렇게 정리한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지금 쌤이 이렇게 표를 좀 준비해 왔는데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가 총 3가지 관계를 이렇게 이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총 3가지 관계를 식으로 표현할 때 2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했어. 우선은 이거를 교점의 개수로서 파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이 2차식과 이 1차식의 연립, 즉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이 있겠지, 그지? 그 2차 방정식에는 판별식이 있을 거고 그 판별식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없는 것, 근이 없는 것, 교점의 개수가 1개인 것, 근이 1개인 것, 교점의 개수가 2개인 거, 근이 2개인 걸로 써볼 수가 있다. 그래서 판별식이 교점이 없다라고 하면 0보다 작아야 될 것이고 교점이 1개밖에 없다 그럼 중근을 가져서 판별식이 D가 0이어야 될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지. 연립해서 나온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했었어. 두 번째 관점은 뭐였냐면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래서 이 원의 중심과 주어진 직선 사이 거리를 파란색으로 나타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에는 반드시 주어지는 거리인 반지름을 생각을 해보면 반지름은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부터 원 위의 점까지니까 요렇게. 요거에서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선 요렇게 되겠지? 좀 보기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그냥 살짝 덜 겹치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되면 요거의 길이로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길이를 보통 D라고 하니까 거리 D는 반지름 R보다 어떻냐 이 두 거리 사이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 지금 만나지 않는 이런 상황은 반지름보다 거리가 더 커야지 이루어질 수 있고 두 번째 상황은 같아야지 이루어질 수 있고 세 번째는 반지름이 더 길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야. 근데 이거를 외워야 되느냐? 외우지 않고 쌤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때그때 머릿속에서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어떤 거야? 바로 요 녀석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풀든 거리로 풀든 두 가지 방법 어떤 거든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진짜로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서 둘 다 한번 풀어볼 거야. 첫 번째 관점 판별식 관점으로 한번 해보자. 판별식 관점으로 하려면 판별식이 생길 수 있도록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되지. 이 y를 이쪽 y에다가 대입함으로써 y를 소거하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 x제곱 2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쓸 수 있고 정리해서 적어보면 5x제곱 플러스 4k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그리고 교점이 지금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 근이 이 2차 방정식의 근도 2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실근입니다. 실근이 두 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이어갈 수 있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정리해서 적어보면 4k제곱 마이너스 5에 k제곱 마이너스 9 4분의 d를 써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요거 정리한 것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5가 0보다 크다. 따라서 45보다는 k제곱이 더 작다. 다시 적을게. k제곱이 45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루트 45 마이너스 루트 45보다는 크고 k가 루트 45보다는 작을 건데 이 루트 45라는 게 3 루트 5니까 요건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될 거야.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 루트 5보다는 크고 플러스 3 루트 5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거지. 자, 풀어낼 수 있겠지. 판별식으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방법. 거리 이용. 자, 거리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의 형태인 표준형으로는 절대 쓸 수가 없어. 이걸 써먹어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저 식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2x-y 플러스 k는 0이다. 얘와 원의 중심인 0,0 사이 거리를 쌤이 d라고 할게. 그럼 그 거리 d가 어떻게 식으로 써지느냐 하면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k밖에 안 나오네. 쌤이 이렇게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없었어. 될 텐데 이것이 결국 얼마여야 되냐면 바로 반지름 r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고 반지름이 지금 3으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 녀석만 정리해서 풀면 끝나는데 다시 미안해. 이게 3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세 번째 상황이기 때문에 어때야 돼?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짧아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거리가 더 커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정리하기 위해서 루트 5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정리해야 되고 절대값 k가 3 루트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 루트 5보다는 커야 되고 3 루트 5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되겠지. 두 방법 중에 뭐가 더 쉬운지는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데 쌤은 이쪽 방법이 좀 더 편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 요 파트 풀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좋을 것 같아. 되겠지? 9번 문제. 자, 9번 문제를 보면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인 원이 주어져 있고 직선이 이처럼 k가 섞여 있어서 지금 k는 y를 우변으로 이항해 보면 y절편인데 y절편을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주지. 만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조건을 준단 말이야.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k 값을 구해봐 하는 게 문제의 형태지. 그지? 자, 지금 그림을 미리 그려놨는데 원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직선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할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만나지 않도록 지금 이 그림처럼 되도록 해라 하는 거지. 그렇다는 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보통 d라고 얘기를 하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와 이렇게 식의 형태로서 우리가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 있잖아. 반지름 루트 2 이거를 비교해서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야. 자, 그림을 보니까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d는 루트 2보다 더 작다가 아니고 더 크다라고 식을 세워야 될 거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 d를 식으로서 적으면 된다는 거지. 자, d를 한번 구해보면 루트 요걸 보고 적는 거지.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지금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0,0이기 때문에 이 0,0을 여기다 대입을 한 결과 k만 나오네. 즉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될 것이고 걔가 루트 2보다 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지. 그러면 절대값 k는 2보다 크다라는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k는 2보다 크고 또는 k는 마이너스 붙인 거보다는 작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지? 되냐? 근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어? 이런 k 값 중에 자연수를 찾아서 그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아봐.
자, K가 2보다 큰 자연수 얼마겠어? 3, 4, 5 엄청 많지, 그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라 하니까 답은 3이네. 10번 문제. 10번 문제. 10번 문제도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의 점과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지금 위의 점이 어떤 점이 다 주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보래. 자, 이 문제를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자, 원 위의 점이라는 건 이런 점도 될 수 있고, 또 뭐 이런 점도 될 수 있고, 또 뭐 이런 점도 될 수 있지. 무수히 많은 점이 될 수가 있어. 자, 이 보라색 점을 찍었을 때 이 직선사의 거리는 이만큼이 될 거야. 그지? 그리고 파란색을 그었을 때는 직선사의 거리가 아마 이만큼 될 거고, 빨간색을 찍었을 때는 직선사의 거리가 아마 이런 정도의 길이를 갖게 될 거야. 이 중에서 가장 긴 값과 가장 짧은 값을 구해봐 하는 게 최대값, 최소값의 의미겠지, 그지? 자, 어떤 점이어야 될까? 감으로 푸는 건 절대 아니겠지? 자, 우선 이거 지워볼게. 지우고. 자,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가장 짧은 거와 가장 긴 거. 봐봐. 자, 선생님 뭘 그리고 있냐면,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그리고 있어. 네? 그리고, 하나 더 해서, 평행한 직선 두 개를 그어봤다. 지금 뭐, 어떻게 하겠냐면, 접하도록 쌤이 그려봤어. 접하도록 그렸더니, 어떤 결과가 있냐면, 접하는 점 자체가 원 위의 점이지. 그리고 원 위의 점 중에 가장 짧은 점, 거리가 가장 짧은 점과 거리가 가장 긴 점이 된다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쌤이 지금 초록색을 먼저 그려놨는데 그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도록 쌤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이만큼이 D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빨간색 부분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에다가 R을 더한 결과가 되는 거겠지. 파란색 부분은 R을 뺀 결과가 될 거라는 거야. 따라서 이걸 정리해 보면 최대값이라는 것은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최소값이라는 건 중심에서의 거리와 반지름을 뺀 결과다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 되냐?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D를 구해야 되는 문제야. 왜? 반지름은 얼마인지 벌써 알고 있잖아, 여기. 반지름 얼마야? 우선 첫 번째, 반지름은 2라는 걸 알고 있지, 그지? 그럼 D만 구하면 되고, D는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 풀지. 자, 이게 직선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해서 루트 절대값. 자,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야. 자, 마이너스 1,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적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9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5분의 그 사람 얼마지? 12, 15. 15가 될 거다. 사실 이건 5니까 5분의 15가 될 거고 D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야? 뒤에서 R을 더한 결과라고 했으니까 5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D에서 R을 뺀 거라고 했으니까 1이 될 거야 라고 결론을 찾을 수가 있겠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자, 쌤이 미리 좌표 평면과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을 그림으로 그려놨어. 그리고 0,3은 원밖의 점, 요점이 되는데 거기서 두 접선을 그었을 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라. 이게 문제야.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한번 그려보면 접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렇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지. 됐나? 이렇게 그려지. 근데 또 다른 접선 하나를 더 그릴 수가 있는 게 이쪽으로도 더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그리게 되면 이거 조금 더 올려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넓이는 여기 x축과 만나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게 지금 문제의 의도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제 여기 x절편 구해야 되고, 여기는 어차피 3이니까 x절편, 각 두 접선의 x절편을 구해내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어떻게 구하는 거야? 원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을 구하는 방법.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 했었잖아. 자, 파란색부터 한번 기준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접점을 A, B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야? A, B는 원위의 점이지. 원위의 점이므로 저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어. 어떻게? A, X, B, Y는 4, 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네. A, B는 원위의 점이므로 접선은 이거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어떤 걸 쓸 수 있는 거야? 원위의 점이니까 원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걸 만족해. A제곱, B제곱은 4를 만족해. 이게 첫 번째 식이 될 수 있겠지. 거기다가 0,3이라는 게 그림에서 접선 위의 점이지. 접선 위의 점이니까 요 식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대입을 할 수가 있고 0,3 대입해주면 0 더하기 3b는 4 이렇게 나오네. 근데 이게 두 번째 식은 사실 b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네. b는 3분의 4다라는 걸 알려줘. 이 b를 1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a도 나올 거고 그 a 값을 여기다 적어주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적어볼까? a제곱 플러스 9분의 16은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제곱은 이게 사실 9분의 36이지. 그럼 이 항에서 오면 9분의 2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5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 자, a 값과 b 값을 구했으니까 우리 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놓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겠지.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적어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5 x 더하기 3분의 4y는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은 다시 좀 둘로 나눠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3분의 2 루트 5 x 더하기 3분의 4y는 4라는 식과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5 x 플러스 3분의 4y는 4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요 빨간색이 될 거고 둘 중에 하나가 파란색 접선이 될 거야. 자, 실제로 어떤 게 될 것 같으냐 하면 자, 파란색이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이항했을 때 양수가 나오게 되지. 그지? 얘가 파란색이 되겠네. 그지? 그리고 얘가 나머지인 보라색이 될 거야. 근데 뭐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에서 x절편을 찾아내야 된다는 걸 아까 얘기했었지. x절편은 y에다가 얼마 대입? 0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야. 자, 각각에다가 0을 대입해 볼게. y에 0을 대입하자. 0 대입, 여기도 0 대입하게 되면 자, 왼쪽 식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 루트 5 x는 4다 되니까 x는 4 곱하기 2 루트 5분의 3이 될 거고 약분이 이렇게 돼서 루트 5분의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 루트 5분의 6은 5분의 6 루트 5야. 공간이 모자라서 다시 적으면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 5분의 6 루트 5가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6 루트 5인 거야? 5분의 6 루트 5가 이 값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마이너스 5분의 6 루트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공간이 모자라서 이쪽에다가 풀어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니까 5분의 12 루트 5가 될 것이고 높이는 3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6이 돼서 5분의 18 루트 5가 답이 된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를 보면 원이 주어져 있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까지 상황을 쌤이 여기 그림을 그려놨어. 그지? 원이 있고 직선. 이게 실제로 표준형으로 고쳐서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이런 직선이 그려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내려가는 그림. 그래서 두 점이 A과 B인데 이 위의 점 AB에서의 두 접선이 존재할 건데 실제로 그렇지? 여기서도 접선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존재할 거고 또 여기서도 접선이 이렇게 존재할 거야. 맞지? 그럼 이 접선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요 점이 얼마니? 하는 게 문제야.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결국에는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하는 거야? 파란색 구하고 보라색 구한 다음에 빨간색 구하기 위해서 이 둘을 어떻게 할까? 연립 해서 문제를 풀겠지. 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지. 결국에는 이 A점과 B점을 구해내야만 이 각각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A점과 B점은 결국엔 뭐야? 원과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잖아. 교점을 구한다. 뭐 한다? 연립한다. 자, 연립하기 위해서 요 식을 좀 표준형으로 다시 고쳐서 적어볼게. y는 하고 적어보면 1-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직선이. 이거를 연립하기 위해서 대입법을 써서 원에다가 대입을 해줄게. 즉 x제곱, y제곱, 5에다가 이 y 대신에 1-x를 대입할 거다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x의 제곱은 5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1-5는 0이야. 이렇게 좌변으로 이용해서 정리했지.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 2를 약분해서 적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다시 2를 약분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1과 2로 인수분해가 되어버려서 x는 마이너스 1 이거나 x는 2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지.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교점 구하려고 했던 거야. 즉 a, b 값 얘와 얘를 구하려고 연립을 했더니 x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a와 b의 x좌표가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2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리고 2를 대입했을 때 y값이 각각 나올 거라는 거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할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y제곱은 5가 되겠네. 다시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여기다가 대입하자. 여기다가. 그럼 y값이 바로 나오지. y는 2. 그치? 여기다가 다시 2를 또 대입을 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 말은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이거나 또는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치? 둘 중에 뭐가 A인지 B인지는 굳이 정할 필요가 없어. 맞지? 그래서 쌤이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고 해버리자.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를 여기가 지금 다시 파란색 마이너스 1,2라고 했고 보라색 B가 2,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파란색 그래프는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이기 때문에 금방 식을 구해낼 수가 있어. 마이너스 1 x 플러스 2y는 5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보라색 그래프도
원이의 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2x 마이너스 y는 5라는 식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 근데 둘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둘의 교점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립을 해야 되는 거지. 둘을 연립할게. 자, 연립할 건데 어떤 식으로 연립할까? 대입법 이용할게. 자, 대입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라색 식을 쌤이 y는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y는 2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그럼 이 y를 어디다 대입할까? 요 y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대입법을 사용하겠다는 거야. 자, 까만색으로 대입을 해서 적어볼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y 대신에 2x 마이너스 5를 대입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4x가 나올 건데 여기 마이너스 1x랑 계산을 하면 3x가 나와. 여기 분배한 결과가 마이너스 10이고 는 5가 되겠지. 마이너스 10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3x 어면 3x는 15가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x는 얼마? 5가 나오네. 지금 뭐 구하고 있는 거야? 연립을 했어. 뭔 연립? 파란색과 보라색 접선을 연립했어. 연립을 한다는 건 교점 찾고 있는 거지. 우리가 문제에 지금 교점 찾는 거니까. 그래서 교점을 찾아서 구해봤더니 x 값이 5가 나오더라. 그럼 y 값도 찾아야 되지. y 값 찾기 위해서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 보라색에다 대입할까? 그럼 y는 2 곱하기 5 마이너스 5가 되니까 5가 된다는 걸 할 수가 있네. 그래서 여기서 구한 x와 y 값이 뭐야?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된다. 따라서 내가 구하는 교점은 5,5가 되네요 라고 답을 적으면 되겠지. 됐지? 자, 원방정식까지 해서 중단원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 문제가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잖아 항상. 그러면 쌤이 어떻게 했었다? 그림을 그렸지. 또 위에 문제도 그림을 그렸지. 그지? 앞에 문제들도 다 그림을 그렸어. 그 다음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획을 짜서 그걸로 식을 세워서 값을 구했더라 하는 거야. 문제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보고 어떻게 풀지 파악하고 그리고 그걸로 식을 세운 다음에 값을 구해내는 식으로 항상 풀린다라는 걸 이해하면 이 파트가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수고했어.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